안녕하세요. GN스토리 김홍일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그룹 등 다양한 대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로봇주도 오버슈팅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 기술력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치가 이제 올라오는 만큼 주가도 지금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이제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관련된 산업별로도 로봇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오버슈팅 됐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죠. 뭐 기술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있는 시장이라서 네. 어디까지 뭐 가격을 매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모든 기업의 주가가 펀더멘탈 이제 실적에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실적이 증가가 되는 만큼 때로는 뭐 오버슈팅 되는 구간도 있고 네. 때로는 이제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볼 기업 제 생각이지만 오버슈팅된 기업들은 좀 매수했을 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늘 좀 오버슈팅 기업이 아닌 바닥권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인탑스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원래 펀더멘털은 좋은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어제 그 공장 자동화 전시회 갔다 왔잖아요. 그 뉴로메카 그 부스를 갔단 말이죠. 뉴로메카가. 네, 뉴로메카가 똑같이 협동 로봇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사업 내용이 완전 겹치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업계 내에서도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져 있고요. 누군가 앞에 갔으면 우리도 가야지 않나? 네. 이런 생각 분명히 갖는 겁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는 이제 시장에서 IT 부품줄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이제 케이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은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물량 차원에서 인탑스가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M 시리즈, A 시리즈라고 해서 중저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출하량으로 볼 때는 갤럭시 A 시리즈가 사실 제일 많아요. 네. 우리는 익히 뭐 알고 있기로 갤럭시 S 모델이나 폴더블 폰 그 비싼 가격대 모델들을 많이 집중하는데 전체적인 수량으로 볼 때는 갤럭시 A 시리즈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탑스가 실적이 사실 좋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케이스나 외장을 만드는 기업이라 하면은 고부가 가치 이런 걸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외장 그러니까 겉을 담당하다 보니까 금형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또 삼성전자가 믿고 맡기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또 신뢰가 가겠네요. 네, 이런 케이스 업체들의 나름의 뭐 경쟁력 그걸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스마트폰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량 그러면은 생산, 네, 그겁니다. 대량 생산을 해야 되면은 네. 장치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장치가 세팅되어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량 양산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분량이 적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냥 분량이 적고 납기 능력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거를 얼마나 만들어 줘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정확한 수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경쟁력이죠. 네. 이거는 고객사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신뢰가 구축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언가 만든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 그게 어딜까 바로 인탑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핵심 경쟁력이고요. 이 핵심 경쟁력 때문에 로봇도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스마트폰 이제 케이스 관련해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만드는 물량을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과정에서 이게 그 네네. 공소한 국가들이 그 맞아요. 그런 통제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좀 네. 그 공급망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김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생산 기지를 좀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22년도까지 기준으로 볼 때 네. 전체 그 스마트폰의 생산 비중에서 대략 한 60%를 베트남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스마트폰 생산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 생산 기지를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를 옮기려고 하는 것들이고, 인도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량으로 제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고, 이제 낮은 인건비들. 수요도 이제 많이 발생할 그렇죠. 것으로 예. 그리고 네.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가 이제 경제력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저가 폰을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지역이 옛날엔 중국이었지만 그렇죠. 지금 네.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현지 생산해서 현지에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기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탑스에게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아직까지 인탑스는 삼성전자가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옮겨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공장을 이동할 계획은 없다라고 해요.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 갔을 때 현지 업체들을 좀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탑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물량을 많이 받았지만 이쪽에서 물량이 좀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투자를 하실 때 혹시라도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이 좀 빠진다, 그리고 삼성이 생산 기지를 좀 옮겨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빠진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신사업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뭐 일단은 물량이 줄어들면 늘 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만 거기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뭐 또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스마트폰이 빠지면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EMS 분야, 전자 부품 위탁 생산을 잘했던 기업이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인탑스라는 기업이 또 그 전자담배 케이스도 만들고 네네. 코로나 기간 때는 사실 진단키트도 네네네. 만들고 있잖아요. 아주 다양한 제품들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네. 혼자의 냉장고 있죠? 그것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만들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만들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뭐 큰 문제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닌데, 이렇게 사업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로봇 관련해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 탐방간에 사실 핵심 확인할 사항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CES 2023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자신들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돼서 양산 제품을 출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상표 등록도 됐잖아요. 보핏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핏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제품만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하면 되는 것들이고, 이게 결국 재활치료나 의료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보험하고도 연동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으면 결국 이걸 구매하는 쪽은 일반 소비자잖아요. 네. 예, 삼성전자는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건데 이걸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 설계라든지 기반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신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아니면 하다못해 부품이라도 가져다가 주면서 만들어라 할 건데, 이거를 누가 할 것이냐, 저는 딱 떠오른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탑스였고요. 네. 사실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인탑스가 삼성전자하고 오랜 기간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 위탁 생산이 진행되면은 인탑스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인탑스는 관심을 뒀던 것들이고, 올 초에 삼성전자가 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거고 대량으로 양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탑스가 딱 떠올라서 탐방을 진행했던 거고, 그때 확인한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은
동사가 구미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진단키트 말씀하셨죠? 네네. 진단키트 만들던 그 라인입니다.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올해부터 진단키트 아예 안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싹 비어 있고요. 여기 지금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양산 라인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인 거고, 삼성전자가 인탑스하고 요 웨어러블 로봇 EX1 지금 보핏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요거 개발할 때부터 프로젝트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는 인탑스가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독점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왜 삼성전자가 이 인탑스에게 독점 생산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줬느냐? 네.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국내에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아. 특히 협력사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또 로봇 정도 되면 좀 되게 생산이나 조립 라인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앞서 그 인탑스의 경쟁력 이야기했잖아요. 네. 납기 준수 그런 것들, 그죠? 네. 그 다음에 분량이 얼마나 없느냐 이런 레퍼런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같이 계속해서 그 네. 신뢰성이 있으니까요. 네. 갑자기 어떤 업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가 로봇 만들게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협력사 중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인탑스가 독점해서 만든다는 거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로봇 관련된 사업 중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일종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서빙 로봇을 만들어서 국내 지금 공급을 또 하고 있어요. 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품 중에서는 혹시 식당에서 또 레스토랑 이런 데서 KT 로고 박혀 있는 제품, KT요? 네네, 요거 박혀 있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해준다. 그러면 베어 로보틱스가 만든 제품이고 요거 위탁 생산은 인탑스가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연간 5,000대씩 1만 대를 만들었고요. 인탑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대략 한 5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잘 나오는 기업은 인탑스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향후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두시고 인탑스의 로봇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잘 추적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탑스 올해 매출이나 그 실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은 이제 800억, 당기순이익은 제가 700억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22년도에 영업이익이 1,400억 이상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잘 보시면은 1,400억 기록했다가 600억이니까 사실 수치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영업이익 1,400억에는 진단키트 위탁 생산하면서 들어왔었던 일종의 일회성 이제 영업이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물량들이 다 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수요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없던 매출이 있다가 이제 있던 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스마트폰, 가전 뭐 이런 것들 위탁하는 것들 거기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로봇 매출이 얼마나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성 매출보다는 꾸준히 있는 매출로 이제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튼 사실 뭐 22년도, 21년도 이렇게 뭐 이익이 크게 늘었다가 줄어드는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사실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다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새롭게 신사업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니까 아마 로봇 사업에 제가 볼 땐 많이 투자할 것 같고요. 뭐 삼성이든 베어 로보틱스든 공장을 좀 더 지어서 물건이 좀 더 달라. 그러면 증설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때 뭐 굳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공장 또 지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인탑스 투자 의견과 투자 전략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목표 주가는 한 48,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상 순이익 700억을 가정해 보았을 때 지금 PER 7배인데요. 이 7배가 좀 애매합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평균 PER이 4.9 또는 12.8배였고요. IT 부품주들이 대략 PER 5배에서 10배 여기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IT 부품주로만 비교하면은 동사는 지금 적정 주가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로봇주들 다 날아간 거 보셨죠? 그렇죠.
지금 뭐 PER 계산 안 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사가 로봇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플러스 알파로 로봇 관련된 사업에 밸류에이션이 더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 48,000원을 넘어가는데 무리 없고, 제가 타겟 PER을 12배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또 무리한 PER도 아닙니다. 뭐 30배, 40배 잡은 게 아니니까 네. 12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로봇이 그 시작 단계에 있는데 이번 그 삼성전자 로봇을 잘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 로봇 시장이 확대될 때는 인탑스에 더 많은 수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뭐 만들어야 되는 물량도 더 들어오겠지만, 지금 여기엔 제가 고객사를 다 밝히지 않았고 사실 뭐 밝혀도 의미 없는 기업들일 수 있겠지만, 미국에 많은 로봇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설계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인탑스한테 사실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인탑스 입장에서는 만들어졌을 때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네. 근데 마진이 안 났는데 굳이 뭐 생산 라인 더 깔아가면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탑스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쉬운 거죠. 골라가면서 수주를 할 수 있게. 네네네. 그래서 인탑스가 오히려 이익률 챙겨가면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들이 놓여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 보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기업 그 이재모 대표님과 함께 소개해드릴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